딱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월 10일이면은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가슴에 한이 서린 노조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민주노총이 20년 넘게 투쟁해왔고 하청 노동자들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가 원청 사장과 교섭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별 대표자가 그 실태에 대해서 같이 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 계획을 아울러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원청 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교섭에 나와야 됩니다. 20년 동안 책임 없이 이득만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노조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원청 교섭이 제대로 되도록 행정 지도나 감독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노총 간접 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대변인 부위원장 전호일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구호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쟁취하자 그걸로 한번 먼저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노조법 시행된다. 진짜 사장 교섭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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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자, 교섭 좀 합시다. 진짜 사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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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자, 하청 노동자 차별 해소 원청 교섭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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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바로 이어서 여는 발언입니다. 작년 8월 법 시행 이후에 민주노총은 바로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 본부를 결성했습니다. 그 투쟁 본부에서는 여러 번의 법 개정에 된 것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또 간담회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시행령 폐기 투쟁까지도 힘차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 투쟁을 함께 이끌어왔던 투쟁본부 본부장인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님의 연언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이제 불과 5일 뒤인 3월 10일이면 개정 노조법이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정 노조법은 우리 비정규직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약 20여 년간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의 목숨과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이 바쳐진 그 결과입니다. 원청 교섭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해결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은 원청 사용자인 재벌 대기업이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외주화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이윤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손실은 사회화한 결과입니다. 과거와 같이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소송전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교섭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행령 해석 지침을 개정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하고 창구 단일화 제도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교섭 의무 부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공부문 영역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 그리고 공무직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과 처우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결심으로 지난 2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 공동투쟁, 업종별 공동투쟁, 적극적인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해 원청교섭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면적 교섭,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에 나오지 않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원청교섭 단위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 투쟁으로 올해를 반드시 원청교섭 쟁취 원년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민주노총 산하의 간접 고용 실태와 그리고 민주노총 투쟁 계획을 이정희 정책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보도자료에 간접 고용 노동자 규모입니다. 지금 개정노조법에 따라서 실질적 지배자인 원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간접 고용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규모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간접 고용 노동자 규모가 또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몇 명인지라고 하는 것이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몇만 명이 이 노조법의 영향을 실제로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통계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산하는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이건 해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2,200만 명 중에서 대체로 한 856만 명, 그래서 30% 후반, 작년의 경우는 38.2%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소위 말해서 간접 고용의 경우에 통계청 자료로는 비전형 노동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견, 용역, 호출 근로, 특수형태 근로를 포함해서 대체로 한 183만 명 정도가 통계청의 자료로 잡힙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은 시간제를 제외하더라도 대체로 정규직 임금의 70% 중반대 수준이고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약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3월 기준으로 고용 형태 공시를 통해서 살펴본 간접 고용 노동자입니다. 공시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자 중에서 간접 고용 노동자,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입니다. 이 규모가 대체로 한 9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가 133만 명이고 간접 고용 비중을 보시면 삼성물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가 많게는 거의 70% 수준이고 적게는 3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대체로 건설업, 조선업종, 그다음에 제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업종들에서 간접 고용 비중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 규모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간접 고용 노동자를 346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 규모는 파견 용역 84만, 건설업 70만, 호출근로 26만, 그다음에 민간에서 고용대를 공시한 간접 고용 노동자가 147만, 공공부문이 17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당시에 산재와 관련해서 이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산재의 경험은 2배로 높고 그다음에 산재 처리는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실제로 노조법 2조의 영향을 받는 간접 고용 노동자 규모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되는가라고 할 때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플러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 규모로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런 규모가 한 20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파견 용역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1차 하청, 2차 하청 이런 영역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는 공공 부분에서
민간 위탁이나 이런 영역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인원이 200만 내지 300만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700만 내외가 될 것이고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그다음에 취업자 2,800만 명 중에서 약 30% 내지 35% 정도가 간접고용 노동자로 추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추산은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기존 통계에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하고 추산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교섭 요구 사업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산별노조에서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투쟁에 나서는 단위를 중심으로 조사한 거라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속노조의 경우에 26개 지역 7천여 명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원청교섭 요구를 1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아시겠지만 현대제철, 하나오션 이런 단위들이 주요한 단위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체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단위는 59개 사업장 2만 1,000명 정도고 주요 사업장은 인천공항 지역 지부,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주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 이런 거고 3월 10일 이후에 원청교섭을 요구할 거고 공공운수는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주요하게 투쟁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위들이 순차적으로 3월 이후에 투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우선적으로 18개 단위 18,000여 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택배노조, 백화점 면세점 노조, 가전통신노조, 농협유통, 배달 플랫폼 이런 단위들이 주요한 단위들입니다. 그리고 각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3월 10일부터 원청교섭 요구에 들어가는 단위가 있고 또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나 가전통신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쟁 일정은 미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교섭 요구를 하고 투쟁할 예정입니다. 민주일반연맹은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또는 공무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모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750여 개 사업장 3만여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행정,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무직,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법원 이런 다양한 공공부문 영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서 3월 중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투쟁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주로는 전기분과, 토목분과 그리고 플랜트 건설 3개 단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분과는 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토목분과는 주요 건설사, 시공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랜트 건설의 경우는 포스코나 S-오일 이렇처럼 각 지역에서 주로 포스코 노동자들을 일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입니다. 일정은 3월 달에 원청교섭 요구를 하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무금융노조는 7개 사업장이고 주로는 콜센터와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보험설계사 지부가 중심으로 교섭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보경제연맹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5개 단위 300여 명이고 주로는 도시가스, 시립요양원, 그다음에 공항철도 차량지회 이런 단위들이 중심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4개 지부 분해와 1,100여 명 정도고 이 주된 단위는 미화, 보안, 주차관리, 환자 이송, 요양보호사 다양한 직군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직군들이 원청과 별도의 교섭을 하기보다는 원청 지부가 함께 공동교섭을 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원청교섭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서 3월 10일 상징적으로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소의 사업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저희들은 원청교섭 정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정치,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어서 이미 진행한 단위도 있고 산별 공동투쟁 단위별로 원청교섭 요구를 하고 공문 발송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공공부문 영역에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섭 요구를 하고 그다음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고 하면 대체로 4월 달에 노동위원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자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자성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옳은 판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4월 달에 집중해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교섭 응낙 촉구 결의대회를 지역 업종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교섭이 4월부터는 일정 사업장에서는 진행되고 일정 사업장은 여전히 진호위 결정에 불복하고 중노위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는 교섭에 나와서 아무런 실질적 교섭을 진행시키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원청 사연자 교섭문화 촉구 집중 사업을 해서 대표적인 사업장에 대한 교섭 촉구 투쟁을 벌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의 경우는 이미 상당한 정도 교섭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원사업주와의 교섭 또는 원청과의 교섭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준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원청교섭 쟁취 산별 업종별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7월 초까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쟁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것을 7월 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직화 여론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순회가 양경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3월 중으로 지금 시행령을 앞두고 예를 들자면 하나오션 사업장, 현대중공업 사업장 이런 데서 비정규직들에게 이제 우리가 단결해서 투쟁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열렸다. 그래서 함께 조합에 가입하고 단결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전전과 또 한편으로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가 함께 투쟁을 해 나가자. 원청이 하청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원청 교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현장 조직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 영상을 통해서 원청과 하청 전체 조합원들이 이 투쟁의 의미에 대해서 공유하고 모든 사업장의 원청교섭 쟁취를 반드시 올해 실현하자라고 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없는 돈이지만 MBC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고 노사관계의 전환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발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장 현황이나 각 산별 조건 이런 부분들을 기자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해서 왜 이 사업장이 원청교섭 요구를 하고 또 노동 조건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 4월에 적극적인 기획 기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업장 개수는 많으나 인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산별 노조 간접 고용 실태와 투쟁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저쪽부터 해서 금속노조 우리 허원 사무처장님, 그다음에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님, 서비스연맹 홍창희 수석 부위원장, 그다음에 건설산업연맹 김희재 사무처장님 순서대로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원청교섭 투쟁본부를 맡고 있는 사무처장 허원입니다. 아까 현황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초단시간 노동자가 250만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 대비 임금 대비 역시 저희들은 50% 정도 절반밖에 못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10%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6배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너무나 심한 양극화의 세상으로 저희는 살고 있고요. 이런 양극화의 세상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저희는 노조법이 바뀐 것이 아닌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26개 사업장 7,145명 정도가 현재 이미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이후로 다시 재발송할 예정이고요. 3월 10일 이후로는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금속노조는 3월 3일 정기 대의원들을 통해서 원청 교섭에 요구할 공동 요구안과 권고 요구안을 이미 확정하고 결의한 상태입니다. 예, 올해 투쟁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요. 저는 올해 분명히 원청을 교섭에 나오게 하고 그 교섭의 자리에서 우리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청과의 교섭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쟁의권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가 예정하고 있는 7월 15일 총파업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단위들이 함께 복무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공동파업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최선을 다해서 투쟁에 선봉해서 올해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선종입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수 노조에는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가스, 발전 등의 공공기관 자회사, 또 병원, 학교 비정규직, 민간위탁 등의 공공의 영역과 콜센터, 방송통신, 대학 등 민간의 하청 용역까지 광범위하게 간접고용 노동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 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채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지배 결정권은 원청이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바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본질입니다. 임금, 인력 운영, 예산, 업무 지침을 원청이 통제하면서도 정작 단체 교섭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노조법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은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의 정상화입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현재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2만 1천여 명의 조합원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 3월 10일 법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에 돌입하는 단위는 7개 원청 사업장 약 5,600여 명 규모입니다. 서울 지역 공공 서비스 지부에 집단 교섭을 해오던 대학 사업장,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그리고 부산 지하철 노조 운영 서비스 지부, 경북 지역 지부 한동대 분해, 인천공항 지역 지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 많은 단위들이 실질적인 원청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원청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 부처 등은 책임 있는 원청을 상대로 정부가 이야기해온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제하고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며 법적 쟁성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와 노동위원회, 원청을 압박하는 조직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간접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을 확대하겠습니다.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차별, 민간이타 확대, 용역구조 고착화를 바로잡고 차별 철폐를 위한 현장 투쟁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역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질서 확립에 있어 일관되고 신속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극적 해석과 지원 판단으로 원청의 교섭 회피를 사실상 방조한다면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의 몫이기도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외주화와 책임 회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은 간접고용 구조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원청 교섭을 통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3월 10일부터 5월 달까지 원청 교섭에 돌입, 3월 28일 원청 교섭 촉구 결의대회, 4월 마지막 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요구 농성 및 선전전, 5월 하청 대상 교섭 병행, 6월 말 7월 초 노정교섭 및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 7월 15일 미주노총 총파업 복무, 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및 총걸기 등의 흐름으로 실질적인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을 반드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3월 10일은 선언이 아니라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비스연맹 원청교섭 투쟁본부를 맡고 있는 수석부위원장 홍창입니다. 저희 서비스연맹은 민주노총 투쟁 방향의 기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원청교섭 기획팀, 그다음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로 법률학교, 원청교섭학교 등 교육을 2차례 진행했고요. 서비스연맹 내에는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각 산하 노조를 담당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3월 10일 날 교섭 요구를 하고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단위는
5개 노동조합의 18개 단위입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의 경우 백화점, 그래서 이제 신세계, 롯데, 현대, AK, 대구 등 그 백화점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면세점, 그래서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그 면세점을 상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우체국, 쿠팡 등 그 택배사들을 상대로 교섭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비스 일반 노조에 모두의 콜센터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기관 관련 콜센터인데요. SH공사, 장학재단, 국세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협유통노조, 그다음 이제 전국 가전통신 서비스 노조에서 SK 인텔릭스 지부, 청원 아이스, 코코 홈시스 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들은 3월 10일 날 교섭을 요구하고 또는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10일 날 이제 기본적으로 교섭 요구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일부 소수 노조에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이후 교섭 요구 단위들에서 이제 자체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4월에 교섭 혜택 규탄, 그다음 이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그 전국 노동자 대회 사전 대회에 그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에서 지금 예정은 그 신세계 본점 앞인데요. 사전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7월 총파업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희재입니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그 저희들 조합원 전체는 간접 고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저희는 지역에서 수도권,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지역에서 이미 20년 전에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었던 건설사와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1차 공안탑이 들어왔고 공동 강요로 해서 전체적으로 원청 단협이 무력화되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20년 후에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원청 교섭이 열리면서 저희 건설산업연맹은 전체 건설 일용직 조직인 건설노조와 플랜트 건설노조 두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번 3월 10일부터 교섭 요구와 투쟁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섭 의제하고 요구안은 이미 각 노조에서 좀 정리가 대원대회나 각종 공식 회의단에서 정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설안전 분야가일 것 같고 인사 파트에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전과 비합법 외국인 고용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낙찰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적정임금제하고 결합해서 주요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 투쟁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건설노조 차원에서는 그냥 고압 전선 전봇대에 올라타는 건설노동자인 전기 쪽하고 아파트 그리고 토목 건축하는 토목 건축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상위 100개 원청 건설사의 교섭 요구를 일제히 할 겁니다. 3월 10일부터 일제히 하고요. 요 계획을 지금 해서 총 5만 명 정도가 건설노조 차원에서는 5만 명 정도가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 확인 절차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해서 3월 10일 날 본격적으로 교섭 요구를 던지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은 전국의 산업단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철강단지하고 석유화학단지, 반도체 단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도 있고요. 발주처 직접. 그래서 저희 지금 처음으로 논의되는 게 포스코 대상으로 해서
원청 교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S-오일, 여수의 GS 칼텍스, 충남 대산의 현대올뱅크, 그리고 울산의 SK, 그리고 저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예, 그 정도에서 용인 현장에 좀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3월 10일에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교섭 요구를 하고 각종 건설 매너에 따른 그리고 기존의 교섭 가능에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상위 10개 업체는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건설산업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시기 집중적으로 하고 지역별 교섭은 전문건설업체와 하는 지역별 교섭 7월 안에 다 정리를 하고 7월 달에 민주노총 일정에 따라서 총파업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시기 집중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투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어떻게든 이번 원청 교섭에 대규모로 전체 조직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 계획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 민주노총 사업 계획 그리고 각 산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자님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일보. 예. 소속하고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황민혁 기자라고 합니다.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 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수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가 혹시 있는지랑 각 산별 노조별로 그 간접고용 노동자 대비 뭐 실제 투쟁을 준비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의 숫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숫자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건설이나 민주일반연맹의 경우는 전체가 사실은 간접고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의 경우는 기업 노조가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 90% 이상이 대부분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기 때문에 전체가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 민주일반연맹의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 공무직으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체가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 또 금속노조 또는 공공운수 같은 경우는 이 간접고용의 수준이 워낙 천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조업 사내하청의 경우가 있고 가장 이거는 이제 이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원청 상여자성이 인정된 아니고 다만 하청 협력업체의 경우도 실제로는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까지 간접고용이라고 볼 거냐 또는 어디까지가 투쟁에 직접 나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해당 단위들이 각기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걸 일괄해서 예를 들면 금속 20만 중에서 사내하청 제조업 사내하청의 경우는 규모를 특정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간접고용의 경우는 실제로 좀 인원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공공부문의 경우는 대체로 2만 5천여 명이 해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다 합산하면 될 텐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산별마다 조금씩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간접 고용되어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투쟁에 나서는 단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 손지연입니다. 그러면 이게 3월 10일 기준으로 교섭에 나서는 사람을 더 한다면 그냥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을 얼추 더하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같은 경우 저희들이 대상 인원은 2만 5천이고 실제로 3월 10일 이후에 3월 달에 투쟁에 교섭 요구를 하고 투쟁에 들어가는 단위는 7,500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3월 달에 교섭 요구를 하고 들어가는 인원은 7,500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4월 또는 5월 또는 하반기에 들어가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안 최용락입니다. 일단 그 자료에서 사무금융노조가 인원이 안 적혀 있는데 몇 명인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아마 사측에서 이제
바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걸로 사실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진노위 가고 중노위 가고 뭐 교섭단위 분리하고 뭐 하고 하면은 교섭 자리 앉기까지만 해도 상당 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간을 최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랑 그거를 고려했을 때 이게 7월 총파업 계획이 좀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사무금융은 이제 뭐 노조 활동 과정에서 원청과의 관계나 또는 하청 사업장의 어려운 조건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 이제 공식적으로 인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구 단일화 절차나 이런 데서는 밝히겠지만 조직 내적으로도 뭐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몇 명이 조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창구 단일화 절차 또는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거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27일 날 교섭 절차 매뉴얼을 노동부가 발표했고 그동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설정됐던 원청 전체를 포괄하는 원청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교섭 단위를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원청이 영위하는 하청 사업장 전체를 교섭 단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청과 하청의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되고 하청 내에서 또 교섭 창구를 분리해야 되는데 단위를 분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하청 내에 뭐 사내하청 제조업에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단일 노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잡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원청이 교섭 요구를 하면 된다라고 하고 다만 원청이 이제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정 절차를 거치거나 이런 부분의 절차가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교섭 단위 분리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제로 뭐 사용자가 그렇게 해태하지 않으면 3월 말쯤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하지 않더라도 시정 절차나 이런 거 등 거치면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서 당신은 사용자 승인이 있으니까 교섭에 나가시오 라고 하는 것이 3월 말 또는 4월부터 될 수도 있다. 다만 하청 내 교섭 단위가 노조가 여러 개고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실제로 좀 늦어질 수 있다. 4월 말이나 5월 달에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속도로 교섭이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상당수의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로 당신이 원청 사용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판결이 나 있고 또 유사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교섭 투쟁에 들어가는 교섭 요구에 들어가는 사업장이 그와 유사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사용자들도 전향적인 태도로 어쨌든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사용자와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예. 아니 이거 추가로 장갑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7월 15일 총파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법적 다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청과의 교섭에서 뭔가 정의권 확보가 이제 가능하겠냐 막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막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청 별도로 재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청과의 이제 재인권 확보가 있을 거고 하청 자체에서 또 재인권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7월 15일 종파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으면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까요? 예. 예. 당장 민주노총은 3월 10일 날 이제 포문을 여는 시행되는 날 민주노총 좀 결의 대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산별 또 부문별로 기자회견과 기자 간담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월 17일은 민주노총 돌봄 단위 노동자들이 전부 기자 간담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문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투쟁할지 그런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민주노총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